안녕하세요. 천안아저씨예요. 오늘은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분들, 집행유예라는 거는 어떤 분들한테는 청천벽력 같은 중형일 테고 어떤 분들한테는 정말 감지덕지한 선처일 수도 있어요. 어쨌건 보통은 그 감옥 가는 것보다는 낫겠죠. 훨씬 집행유예가 실형 사는 거에 대해서 유예를 시켜주는 거니까. 근데 그 집행유예라는 게 뉴스 같은 데 나올 때는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이런 식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뭐가 지저분하게 붙어요. 깔끔하게 안 나와요. 그런 걸 이제 보통 옵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 그게 생각보다 좀 세요. 그 교육하는 것도 있고 봉사하는 것도 있고 그걸 강제로 내가 내 마음에 우러나와가지고서 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봉사를 안 하면 잡혀가 다시. 그것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봉사를 내가 골라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날 가가지고 봉사를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집행유예가 취소가 돼가지고서 감옥을 갈 수도 있는 거. 그게 좀 세요. 그래가지고서 그래서 무슨 교육을 200시간을 받고서 플러스 봉사 80시간 이러면 280시간이야. 그것도 내가 원할 때 가서 하는 것들이 아니고 280시간을 나오려고 할 때 가가지고 해야 되니까 이게 내 맘대로 결정을 못 한다는 게 크죠. 그럼 회사 그만두라는 거죠. 저라도 해고해요. 당연하지. 지금 며칠을 빠지겠다는데 빠지고 난 다음에 뭐 그 다음에 또 돌아온 다음에는 또 이번엔 다른 걸 해가지고 또 나가야 된대. 전에 봉사했으니까 이번에는 교육 받아야 된다고. 그거 쓰겄어. 고용자의 입장에서는 못 써요. 그래서 저는 그 법에 대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집행유예에다가 옵션을 달아주는 이유는 당신의 죄는 막대하기 때문에 지금 비록 실형을 살지는 않게 해주겠지만 그거를 유예를 해주는 거지만 그치만 당신이 사회생활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는 좀 그렇다.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게 두지는 않겠다.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. 근데 또 거기다가 보호관찰이라는 게 있거든. 오늘 주제인데 그 보호관찰이라는 걸 받으면은 정말 위험했는데 실형을 면했어. 좋지. 변호사님도 뿌듯해. 근데 그렇게 만만하게 넘어가 주지 않는다니까. 뭐 풀옵션 해가지고서 한 240시간 뭐 300시간 이렇게 받는 사람도 있어요. 일반적으로 양형자료 때문에 금주 클리닉 하시는 분들은 선고가 끝나면 안 와요. 저를 볼 일이 없어요. 그 다음부터는 이미 그동안 칙살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법원 근처에도 오고 싶지 않지. 그 이후에 금주 클리닉 뭐 상담이건 약물치료건 필요 없어, 필요 없어. 정말 술이 꼴도 보기 싫어. 그럴 수 있으니까 고생을 해보면 알지. 근데 선고가 됐는데 이미 판사님이 선고를 다 끝냈고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았고 그런데 왔단 말이야. 그래서 오셔가지고서 보호관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었다. 보호관찰이라는 게 집행유예라는 걸로 나왔으니까 그거는 감옥 안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이지 어쨌건 범죄자라는 낙인은 찍혔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 그대로 잘 돌려주는 게 아니라 보호감찰관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집행유예를 줬을 때는 보통 이제 보호관찰관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 보호관찰을 할 때 뭔가 준수사항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서 그거를 지켜야 되는 게 있대요. 집행유예가 떨어지면은 그 동네 어디서 천안은 그 두정동인가 뭐 그쪽에 하나 있다고 하지. 거기 가가지고서 보호관찰관 담당자한테 얘기해가지고서 뭔가 다 허락받고 뭔가 특수한 준수사항이 있으면은 그걸 다 지키고 있어야 된다고. 근데 그 준수사항이라는 게 음주운전에 대해서 좀 특별하게 준수사항을 굉장히 창의적으로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 보니까. 예를 들어서 보호관찰 2년에다가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에다가 보호관찰 2년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운전금지. 아니 이미 운전을 못 하거든? 왜냐면은 면허증을 날라가요. 그렇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 없어. 근데 운전금지. 이게 뭐요? 근데 무면허 운전을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보통은 무면허를 하면은 음주운전 해가지고서 면허를 뺏겼으니까 그러면 벌금형이 떨어져요. 대개는 바로 잡혀가고 그러진 않는다고.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보호관찰이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특수 준수사항으로 운전금지가 있으면은 운전하면 안 되지. 운전하다가 걸리면은 벌금이 아니라 들어가요. 그거는 왜냐면은 특수 준수사항에다가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했거든. 물론 그 보호관찰관의 성향에 따라서 좀 빡빡하게 하는 데가 있고 좀 부드럽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건 무면허로 운전을 한번 했다가 그대로 갈 수 있는 거죠. 감옥에. 운전면허는 어떻게 하나 몰라. 운전면허 따려면 연습을 해야 될 텐데 못 따겠네 그것도. 그리고 금주 명령.
납득할 수 있죠. 술 먹고서 운전해가지고서 집행유예를 받을 정도로 안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 금주 명령을 내리는 것들은 그럴 수 있죠. 그럴 수 있을 것 같잖아요. 근데 그 한 달에 한 번, 뭐 한 달에 두 번 이렇게 와가지고서 금주하고 있는지 뭐 그 술 냄새 맡고 이렇게 있어. 그게 아니라 집으로 온대. 갑자기 집으로 와가지고서 이게 들고 와가지고서 그 왜 음주 단속할 때 쓰는 거 후 부는 거 있잖아요. 그걸 갖고 와가지고서 불라고 술 먹었는지 확인하게. 지금 명령이 떨어진 거는 금주를 하고 있으라고 명령이 떨어졌거든. 근데 수치가 나오면은 가야지 뭐. 금주를 한다는 전제 하에서 감옥에 안 들어가가지고서 집행유예를 받은 건데, 그거를 명령을 따로 특별히 별도로 금주를 하라고 내렸는데 그걸 어겼으니까 감옥 갈 준비해야죠. 그리고 환자분 중 한 분이 조금 독특한 걸 받았는데, 금주 클리닉을 유지한다. 이게 정말 답답하거든. 금주 클리닉을 되게 보통 이렇게 집행유예가 나올 정도면은 그 재판 준비 기간이 꽤 길어요. 6개월씩 되고 막 그런다고. 근데 좀 위험하니까 6개월 내내 금주 클리닉 한약 먹으면서 뭐 그러고 있었어. 중간중간 나와가지고 6개월 동안 뭐 상담도 하고 이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어. 근데 그거를 6개월 동안 막 해가지고서 재판을 받은 다음에, 재판에서 선고를 받은 다음에 집행유예로 나와가지고서 이제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, 그 보호관찰관이 아니라고, 아니 안 된다고, 앞으로도 보호관찰 기간 2년 동안 그 내내 금주 클리닉 치료를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한 진료 확인서를 제출하라고. 그것도 3개월에 한 번씩. 지금까지 잘 지키고 있었는데 이제 안 오는 것 같아가지고서 딱 한 잔 했다가 또 그날 또 하필이면 와가지고서 불어가지고서 수치 나와가지고서 또 감옥 가면 어떡해. 겁나서 못하겠죠. 그거는 뭐 물론 이제 변호사를 또 고용해가지고서 얼마나 억울한 상황이 있는지 또 그거 할게 또. 그리고 금주 클리닉도 그분이 6개월 좀 넘게 했지. 그러니까 3개월 단위로 와가지고서 금주 클리닉을 치료하고 있다는 것들을 증빙 서류를 갖고 오라고 했는데, 그렇게 계속 하고 있으니까 착실한 모습 보이면서 찍소리 안 하고 있으니까 말 잘 듣고 있으면은 이제 됐다고, 이제 그만하시고 스스로 알아서 금주하시라고. 그래서 그분은 더 이상 안 왔어요. 그 이후로는. 9개월 했나? 6개월 했나? 그러니까 저는 법에는 무식하긴 한데, 근데 제가 봤던 경험상으로 집행유예는 무옵션과 풀옵션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. 엄청나. 그리고 보호관찰을 받았을 때 생각보다 그 보호관찰관이라는 그 담당자가 권한이 꽤 많은가 봐요. 그러니까 눈에 벗어나지 말고 지시한 대로, 준수사항 정해준 대로 잘 따르고, 야 내가 이게 이럴 것 같으면은 감옥에 가 있는 거랑 뭐가 별반 뭐가 다르냐, 이런 정도로까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빡빡하게 굴더라도 잘 참고 있으면은 나중에는 슬슬 조금씩 완화시켜줘요. 그러니까 말 잘 듣고 있으면 된다고.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그냥 아이 벌금 안 내고 하니까 뭐 아이 좋네. 어? 남들은 가서 벌금 뭐 1,500, 2,000 내고 있어. 그 벌금을. 근데 나는 집행유예야. 그래가지고 돈도 안 내.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. 그래도 감옥 간 거보다 낫잖아요. 그러니까 뭐 잘 지키시고 따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좋은 날 오겠지 뭐. 그 다음에 다시 안 하면 되지. 다시 하면 큰일 나죠.